현재 이 상황은 기본 스터드 안에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스터드가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로 이렇게 쭉쭉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스카이텍 대신 R4 등급의 에노코라고 하는 타이백 회사에서 나오는 반사 단열재를 밖에 썼어요. 그전 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텍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R19하고 R11을 썼었는데, 이곳 현장은 여기 보시면 R21 등급하고, 그 다음에 이걸 시공한 뒤에 R11을 한번 이제 가로로 다시 한번 시공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종으로 한번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횡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이 중간 스터드를 통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열교라고 하는데, 열교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열교 부분을 가로로 다시 한번 끊어줌으로 해가지고 이 가운데 나무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열도 다시 한번 더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점형 열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나무를 타고 들어온 차가운 냉각 온도가 이 점 부분으로밖에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 가로로 겹치게 되면 그냥 이 등급을 높은 걸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단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에는 반드시 이렇게 이중으로 내벽 단열을 하고 있어요. 한번 시공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R21 인슐레이션이 들어가 있죠. 예, 글라스홀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이거는 R11 등급이에요. 물론 이제 똑같은 등급보다는 낫지만, 안 그러면 벽체가 너무 두꺼워져서 나중에 공간에서 손해를 많이 보겠죠. 그래서 이게 1인치 반 정도 각재를 대고서 여기에 적당한 사이즈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여기에 시공을 하겠습니다. 열 관리율 계산법에 따르면 여기 있는 이제 미국식 초기 등급은 이제 달라요. 이게 열 저항 값인데, 여기 R11, 그 다음에 뒤에 있는 R21, 그럼 더하면 32가 되죠. R32에 바깥쪽에 또 R4에 에노코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36이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등급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자세히 열관리율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아빠가의 단열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림은 일반적인 목조주택의 경우의 그림인데요. 지금 구조재라고 하는 뼈대 사이에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글라스홀 단열재가 이렇게 충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구조재 사이에 글라스홀로 충진을 하고요. 여기 바깥에는 이제 외장용 합판, OSB 합판이죠. 외장용 합판에 투수방 수지, 타이백지라고도 하는데 타이백을 붙이고, 그리고 외장재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보통 석고보드 2장을 마감을 하거나 용도에 따라서 합판을 붙이기도 하고 합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구조의 단열의 구조죠.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 그림은 저희 아빠가에서 지은 목조주택은 어떻게 단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벽에는 레인 스크린과 열반사 단열 성능을 가진 투수 방수지를 시공합니다. 외기의 복사열을 차단하면서 또 동시에 레인 스크린을 설치해서 공기층이 확보되면 습기 배출이 용이해지고, 그리고 열반사 역할도 더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단열은 기존과 같은 글라스홀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내벽에는 다시 38mm 두께의 구조각재가 다시 설치가 되고, 이중으로 다시 한번 글라스홀이 횡으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중단열과 내단열을 종과 횡으로 교차 시공을 하게 되면 구조재를 통한 열 전달이 끊어지면서 그게 2번 시공되는 단열 성능과 함께
열교가 끊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건축 기준과 본격적으로 건축 기준에 맞는지 단열 성능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표는 2018년 새로 개정된 단열 기준입니다. 그 왼쪽 별표를 보시면 현재 그 중부 2지역에 동그라미가 돼 있죠. 여기가 서울, 인천 정도의 중부 지역 여기 기준인데요. 여기는 열 관리율로 봤을 때 0.240이 됩니다. 자, 더 추운 곳은 0.170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제일 추운 쪽은 공동주택일 경우 0.150까지 이렇게 열 관리율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강화된 건축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별표를 보시면 오른쪽 별표는 벽 두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열 등급의 허용 두께인데 일반적으로 다등급을 기존에 많이 사용했지만 현재 나등급 기준으로도 155mm 지금 허용 두께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에 맞는지 한번 계산을 통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죠. 자, 이 표는 기존의 목조주택을 짓던 방식과 저희 아빠가에서 짓는 목조주택의 단열 성능을 계산을 통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기존 방식, 여기에는 그 전에 사용하던 단열재 글라스홀이 사용됐고요. 여기 R19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이 R이라는 등급을 건축 기준에 맞는 열 관리율로 대입해 보면 0.299가 나옵니다. 0.299라는 수치는 건축 기준 중부지역이었죠. 중부지역 단독주택일 경우 0.240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0.240 이상이 돼서 여기는 단열 성능이 미달되는 걸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R19만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 바깥에 EPS 보드를 더 붙인다거나 해서 단열을 강화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중간에 사용된 레인 스크린이 있으면 실제 단열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R19만을 사용하는 기존 방식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짓는 오른쪽에 저희가 짓는 단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외벽에 합판 바깥에 열반사 단열재를 붙이게 됩니다. 보통은 에너코라고 하는 타이백 제품인데요. 이거는 R4 등급의 R4의 단열 성능을 가지고요. 그리고 글라스홀은 R21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는 이중글라스 이 이중글라스홀도 R11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계를 보면 전체가 R36이 되는 거죠. R36을 다시 건축 기준에서 사용하는 열 관리율로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0.157이 나옵니다. 여기는 건축 기준 0.240 이하에 매우 적합하죠. 심지어 중부 일지역 같은 경우도 기준이 0.170이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 아빠가에서 단열 성능은 어느 곳보다 더 확실한 단열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빠가는 따뜻한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 중입니다. 저희 주택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